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올랐다기도 조금 그럴 정도로 조금 올랐는데요. 일단 그래도 뭐 빨간색 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두고서 여전히 기대치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쑥하니 올라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죠.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관련한 종목군들 모처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모두 투어 같은 경우가 8%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저가 항공주들 막 9%, 10%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뭔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하죠. 네, 일단은 모처럼 호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검사 절차를 좀 간단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네,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왕좌를 노리고 있는 태조 이방원. 아, 태조는 이성계인데 왜 자꾸 이방원이라고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이건 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지금 그 인터넷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하나의 신조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종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는 굳이 신경 쓸 거 없고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업종군들이 왕자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가? 괜찮은가? 라는 식의 느낌들 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뭐,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고요. 조금 올랐다면 조금 오른 거지만 일단은 하락에 대한 실마리, 하락에 대한 연속성을 끊어내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뭔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다음 주가 중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목금 해가지고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어내게 된다면 윈도 드레싱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살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미국 증시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0.1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1%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약보합 뭐 이렇게 나타났었죠. 장 초반에는 살짝씩 마이너스도 갔었고요.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제지표들도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 뭐 내구재 주문도 그랬고,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타나서 주택 경기도 괜찮아져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제지표가 좀 괜찮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 별다른 거 없으니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장중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많이 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18, 나스닥 플러스 0.41%, 뭐 이 정도 변동폭이면은 그냥 네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플러스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국면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마이너스 국면보다 상승 국면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대신에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의 매수다. 좀 들어가 볼까?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씩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굳어지는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예상은 2%라고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고착되는 것.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더 공격적이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일단은 26일 날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연설을 파월 의장이 하게 됐는데, 이때 뭐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잭슨홀에서 파월이 서서 연설을 하기 전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올려야 한다, 뭐 난리가, 뭐 연말까지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맞는데 지금 이래서 안 된다, 뭐 금리를 더 올려, 뭐 아주 뭐 자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장이 이걸 더 부각시키는 이유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게, FOMC에 대한 결과치는 말이죠.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매파 뭐 발언을 내세우고 지랄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달 남았어요. FOMC 한 달 남았는데, 또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PI 지표, 물가 지표란 말이에요.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뭐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크게 먹힐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떠들어대는 것인가, 왜 저러는 것인가, 자꾸 궁금해지죠. 네, 근데 저런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뭔가, 네, 심적인, 네, 이게 뭐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영향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 3.12%까지 높아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8월 초에 10년물 금리가 2.55% 정도였는데 제법 가파르게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반영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와서 씨부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뭐 자기들이 하는 말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뭔가 이제 좀 구려 냄새가 네 슬슬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 했느냐면 경제가 둔화를 하더라도 연준은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상했다.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현재 긴축 구조는 또 뭐야? 이거는 지금 약간 급하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는 꽤 큰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얘네들 연준 위원들하고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둔화가 되더라도 빠른 긴축은 계속할 것이다. 자, 근데 이 이유는 뭘까? 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둔화할 조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고, 한 달여 정도 인플레이션이 감축됐다가 이게 좀 둔화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말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일단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더 높지 않다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부분인데, 설마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9% 이상 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단은 또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싹 뒤집어 꼬아버리면은 같은 얘기인데도 악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뭔가 자꾸 올라가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죠. 뭔가 마른 수건을 좀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무엇을 위하여 저렇게 자꾸 들쭉날쭉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의심스럽다라고 봐야 되나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뭔가 느낌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올라왔고요. 상승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말장이 내일이기 때문에 잭슨홀을 앞두고서 이제 주말장에서 약간 변수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 당장 오늘 부담감을 느낄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공주, 여행주들이 모처럼 날았다. 여기다 카지노 하나 갖다 붙여주고요. 어제 파라다이스, GKL, 외국인 카지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시황에서 자꾸 설명을 들었던 게, 외국인 카지노가 오른다. 그리고 여행주가 오른다. 항공주가 올라간다. 야, 이거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뭐지? 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코로나 검사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검사 코에다 쑤시는 거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해외여행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는 아직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네, 저야 뭐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외출을 잘 안 해서 코로나랑은 좀 멀리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백신은 3차까지 다 맞았죠? 네. 자, 근데, 뭐 아무튼, 네. 이 코에 쑤시거나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번거롭고 여전히 해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대감이 확 퍼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주항공이 7.37% 올랐었고요. 진에어가 1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티웨이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다 같이 올라갔고요. 모두투어가 8.65%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하나투어도 6%대, 노랑풍선도 6%대, 여행주 많이 올랐어요. 이거 말고도 카지노, 네,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GKL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1차적인 그냥 뭐랄까 단발성에 따른 그런 어떤 상승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니까 일본 쪽 같은 연결이 좀 있네요. 전 중국 쪽 한중 수교가 있었잖아요. 한중 수교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중국 쪽에서 뭔가 풀리나? 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화장품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어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쪽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가 딱 만들어져요. 자, 지금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입국자 수 상한선을 기존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상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3회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통한 음성 증명 요구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3차까지 맞은 사람에게는 검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냥 개방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네. 검사 없이 3차까지만 맞았다라면 네, 그거 증명서만 떼어갖고 해외로 일본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정부 역시도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갈 때 검사할 거 없고요. 들어올 때 검사할 거 없다. 자, 요렇게 된다면 여행주들은 날개를 달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는 데는 일단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일본 쪽이죠. 자, 일본 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항공주, 대한항공보다 진에어나 제주항공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카지노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데, 네, 일본 애들도 도박하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여행 상품들 당연히 네, 가까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물론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아직도 우려감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가까우니까요. 일본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 정도면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저가 항공사,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까지 연결돼서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일본의 어떤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판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그 면세점 이런 것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가 항공, 그 다음에 여행사, 그 다음에 카지노까지 딱 요 세 개만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본과의 어떤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소부장 이런 쪽 있잖아요. 예전에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일본의 예전에 수출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딱 요 세 개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이 코로나 검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가 항공과 여행,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관계없습니다. 네.
이거는 파라다이스와 GKL만 관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세점도 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 풀리는 것만큼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다른 것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쪽은 조금 관심을 이제 그 호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점점 또 좋아지면 좋겠죠. 여행주도 그래도 모처럼 올라와서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설마 했는데 55%나 올랐다. 주도주 왕자를 노리는 태조 이방원.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태조는 이성계인데 왜 자꾸 이방원을 얘기하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건 태조 이성계인지 이방원인지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 아니 태조는 뭐 이성계만 있나? 태조 왕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는 왕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니까 이성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증시상에서는 뭐 그런 뭐 소부장 이런 거는 뭐 역사적으로 맞는 거고 뭐 이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데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태조 이방원이 뭔지만 보시면 돼요.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주 원자력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뭉텅이 업종이 이제 한마디로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네, 이걸 하고 싶어서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지가 왕이 될 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면 나 지금 계속 잘 올라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방산주니 뭐 태양광이니 뭐 난리예요. 증시는 잘 못 올라가지만 쭉쭉 치고 넘어가고 또 상승폭이 크고 신고가 나오고 하니까 주목을 계속 받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뉴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시죠? 어느 날 제가 좀 전에 한 1, 2주 전인가요? 이때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 처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뭔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대서 업종별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얘기 한번 해드렸었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자, 태양광 조선 방산 원자력. 사실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수혜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뜨기 시작한 게 태양광 조선 방산이고요. 2차 전지는 지금 고평가고 뭐 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좀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이베스트 투자권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증시에 소외되었던 업종이었다. 증시에서 소외되었던 업종이었다. 그래서 태양광, 조선, 방산, 원전 이 4개 업종이 증시에서 소외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이다. 장기간 대세 상승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단기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탈출구, 즉, 뭐 시장 그지 같아. 뭐 좀 좋은 거 없나? 쳐다보다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고 뉴스에서 이야기해주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유가 맞는 것 같아. 또 개인들이 슬슬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 오케이,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업종 주도라고 해야 되나요? 신흥 주도주, 후보, 주도주 후보, 얘네들은 그냥, 단기적인 주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그냥 잠깐 반짝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 모멘텀이 있다는 분도 있어요. 뭐, 신영증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도주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지금 태양광, 원전, 2차 전지, 조선업종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의 에너지 공급망을 담당하는 업종 아니겠느냐. 방산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분위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로 얘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이제 대장이다. 장기적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적인 내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업종별로 볼게요. 태양광이요. 태양광은 사실 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쟁력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워낙 중국 쪽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또 묶여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상승에는 제한적인 모습이 좀 있을 겁니다. 대신에 흐름 자체가 네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단기적 상승, 지금 보니까 OCI니 이런 것들은 보면 상승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큰 미래를 꿈꾼다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요것들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이 부흥을 하려면 LNG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이에요. 꼭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조선업이 화랑이 되게 되면 크게 상승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기적 포인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수출하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봤을 때 곱게 볼 수 있을까? 물론 그거랑 관계 없다고 치더라도요. 네.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네들도 나쁘지 않아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되긴 되지만 얘네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되는 입장들이 있다는 거. 단기에 올라갔다가 이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조선과 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은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책이 지금 네 너무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 원자력 말고도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주도 있는데 지금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어서요. 네, 그래서 원자력도 일단 그런 형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성장의 동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고평가 됐다는 논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은 올라올 만치 다 올라왔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좋은 쪽으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세요.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죠? 갖고 있으면 올라가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대신에, 변수가 생겼을 때, 변동성이 생겼을 때도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매도를 친다거나 스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장도를 품속에 꼭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확 해가지고 그냥 네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는 널 떠날 수 있어 이런 거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또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시장은 그냥 또 저지랄이야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한 달 넘게 남은 이야기고 다음 달에 발표될 경제지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씨부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도 좀 지겨워하고 있어요. 네. 자 여행주 항공주가 이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완화가 될 것이다 생각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일본에 국한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가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요 세 업종에게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한 어떤 화장품, 네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아니면은 기타 등등에 대한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과는 조금 관계가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된 상승이 있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는 네. 올라갈 때는 그냥 두세요. 올라갈 때 그냥 두시고, 흐름, 좀 사볼까?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항상 변수가 나타났을 경우에, 네, 언제든지 너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꼭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기가 변하는 타이밍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가 현재 주기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노력하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제가 예전에 이 새벽에 제가 책을 좀 읽다가 여기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딱 메모를 가물에 해놓은 그 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죠? 그러면서 제가 사인파, S자 곡선 그려놓고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알면은요, 지금 앞으로 주기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물러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많이 올라가서 상투권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내가 속해 있는 위치, 내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딱 드러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